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전날 보통 미리 찍어두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찍고 싶어서. 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회복이 안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너무 속상하고, 참, 끝이 어딜까? 라는 생각, 그리고 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네, 이제 좀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초기보다. 처음에 계약이 연장될 때, 처음으로 계약이 연장될 때만 해도 이 정도의 간절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립고, 너무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 서로 응원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네, 정말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더 곱게 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그때 정말 어려웠지만, 나 잘 이겨냈던 것 같아. 엄마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잘 견뎠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네. 그때 너무 질렀나? 막 그때 너무 짜증냈나?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후회하지 않기, 네,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만의 강점을 찾는 방법. 강점을 왜 찾을까요? 강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다가 왜 강점을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공부가 강점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어, 공부가 강점이잖아요. 딱 봤어요. 아이를. 우리도 이제 아이가 초등 정도 되면요. 잘하고 못하는 거, 어,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무리 아이랑 시간을 적게 보내고, 아이랑 좀 떨어져 내는 시간이 길었다 하시는 분들도요. 초등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세요. 파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아이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왜 강점을 우리 아이 제가 저희 아이들의 강점을 찾으려고 요새 굉장히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왜 찾을까 생각해 봤더니 공부가 아닌 거예요. 강점이 공부면요.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공부가 강점인 아이 있죠. 네,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같이 근무했던 부장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공부를 잘했고, 뭐, 반장 이런 거 뭐 줄곧 했고요. 네, 뭐, 키도 크고 훈훈하게 생긴 데다가 그냥 흔히 말하는 엄친아, 네,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제 주변에도 있답니다. 네, 제 아들은 아니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중학교 내내 내신에서 네, 1등을 했고요. 전 과목 1등 하고, 일반고로 진학했는데, 네,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장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정말 제 얘기인 것처럼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요. 잘하고 있죠? 현승이 요즘도 잘하죠? 네.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쑥쑥, 네, 공부에 강점을 보이고 자라가는 모습이 그냥 되게 든든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뭐죠? 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훈훈하게 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의 특징, 이 공부 잘하는 이 현승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강점을 공부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아이의 강점을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 현생이처럼 완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자기가 막 좋아서. 강점을요, 제가 좀 공부해봤거든요. 강점을 찾는 법, 아이의 강점은 무엇일까? 음, 지금 제가 공부다, 아니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요. 강점을 앞으로 찾아 나갈 때, 아이 스스로도 본인의 강점을 찾고, 엄마도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의해서 보세요. 요걸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 이 아이의 강점은 두드러지게 공부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 누가 봐도 그곳에 있는데, 부모의 관심이 오직 아이의 성적,
네, 공부를 강점으로, 강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많은 친구들을 봅니다. 볼 때 아이마다의 강점이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보여요. 보이고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점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은 의외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요, 학교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아닌, 성적이 아닌 다른 강점이 아무리 확실하고 또렷한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냐 아니냐 보다는 강점이 뭔가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강점이 뭐든 상관없이 공부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아이들이 반항과 사춘기가 심해지고 또 우울한 청소년들, 학교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강점을 공부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강점이니까 잘하는 거죠. 그쵸?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강점하고 딱 들으니까 수학이냐 영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강점을 파악하실 때는 그 어떤 과목, 공부랑 관련된 거, 능력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요. 과목 중에서 미술이냐 과학이냐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작은 범위예요. 우리 아이의 강점은 성격 중에도, 네, 어떤 성과, 과목과 같은 성과 강점이 있고요. 성격 강점이 있어요.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바로 친구가 되는 강점이 있어요. 이 아이의 성과 강점은 제가 아직 또렷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성격 강점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 네, 어울리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성격 강점도 있으니까 반드시 성과 관점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아까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현승이의 경우에는 공부라는 성과, 네, 그 성과 강점을 가졌고요. 성격에서도 어느 면, 네, 어떤 강점이 있겠지만 그 강점이 성과 강점을 이제 뛰어넘을 만큼 또렷하지 않다. 그러면 이 또렷한 성과 강점을 가지고, 네, 나중에 진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잘하는 거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 그 다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뭐 만화책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네, 그거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람이라면 또 아이들이라면 뭐 어른조차도 좋아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흥미롭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말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정말 남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우리 아이만 유난히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나 같으면 저게 분명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째 저거를 재미있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그리고 듣고 나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데 좋아하고 있거나 남들은 관심 갖지 않는 건데 유난히, 네,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저는 놀이터에서 정말 놀이터 노예, 네, 놀이터 귀신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는데 놀이터에 늘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아들들이다 보니까 애들들만 내보내기가 좀 그랬고, 할 수 있는 한, 아파서 못 나간 날도 많았지만, 컨디션이 허락하는 날은 최대한 놀이터에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만 봐도 아이마다 다 다르죠. 아이가, 네, 유난히 높은 곳에만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유난히 땅바닥에서 뭔가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마치 카페에서 놀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달리는 친구가 있고요. 앉아만 있으려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네.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 네. 그거부터 다른 거예요. 그 와중에, 나들 달리고 있고 막 활동적으로 노는 와중에
거기 있는 개미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마다 네,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관심을 갖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놀이터에서 배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또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요. 오죽 심심하면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했겠어요. 세 번째가 포인트예요. 잘하고 좋아하는 게 강점이다라는 거 정도는 사실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 번째는요. 저는 여기서 조금 약간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주 하는 거. 네. 아이가 자주 하고 있고 자주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물론 잘하고 좋아하는 걸 자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뭐야? 쟤는 왜 저렇게 또렷하게 잘하고 좋아하는 게 없을까? 라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면요. 자주 하는 걸 찾아보세요. 요즘같이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밀착해서 지내는 시간 있죠. 재택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장맘 어머님들도 계세요. 이전보다 이전 우리 2월 이전보다 네,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만 2월 이전보다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확실하게 절대 시간이 늘었어요. 그쵸?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출이 자유로울 때는요,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면 직장에 이제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 시간 동안은 어쨌든 아이들과 붙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랑 이렇게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네, 신생아기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아이들과 붙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가 자주 하려고 하는 걸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네. 저도 요즘 그거를 찾고 싶어서 그거를 찾으려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파악하고 있던 아이가 맞는가, 맞던가, 그 아이가 맞던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아이를 파악하고 있었던가를 요즘 밀착해서 지내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내가 잠깐 지나오면서 혹은 같이 외출 정도 하면서 혹은 뭐 아이가 학원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취향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좀 쉽게 그냥 내가 편하게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이를 악물고 어려운 시기 동안 아이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랑 이제 지지고 볶는 시간도 많아졌지만 내가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시간,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또 어쩌다 보니 네, 이 상황에 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아이랑 대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네, 아이랑 대화하고 나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네, 근데 아이랑 대화하고 보내는 시간, 아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파악하는 거.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아이가 맞나? 그 아이가 맞나? 아마 아이도요, 우리 엄마 좀 의외네? 우리 엄마 이런 모습도 있었나? 라고 하면서 엄마의 몰랐던 모습, 엄마의 강점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에 아이에 대해서 뭐 잘하고 좋아하고 자주 하는 것까진 관심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었다면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 성적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사회는요. 그랬다면 이번이 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네, 아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아이를 네, 시간이 남아도니까 애가 이런 일을 자꾸 하는구나. 요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구나. 자꾸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네, 아이의 잘하고, 좋아하고, 자주 하는 것을 토탈 종합하여, 네, 이런 게 강점이겠다라는 결론, 희미하지만 나름 1차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정 짓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거는 1차로, 네, 그 다음 2차, 3차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강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내가 요런 거구나, 우리 아이는 요렇구나 라고 내가 파악한 거를 나름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내렸던 결론이 있었고, 요거구나, 강점이 요거겠구나라고 파악한 게 있었고, 모르는 척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강점은 잘하고, 좋아하고, 자주 하는 거래. 너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예,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일치하지 않아서 속으로 좀 놀랐지만, 그렇구나. 강점을 잘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얼른, 이게 아니었구나. 네, 수정을 했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 또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네, 슬쩍, 네, 나도 한번 아이의 강점을 생각해보고, 아이 스스로도 강점을 생각해볼 질문도 던져주시고요. 또 서로 생각한 게 맞았나? 일치하나? 아닌가?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강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강점이 서로 뭐냐라고 이야기 나누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저의 강점은 뭘까? 그러니까 엄마로서든 여성으로서든 한 사람으로서든 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든 나의 강점은 뭘까?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주 하는 거는 뭘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저 스스로한테 묻고 좀 확인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네, 뭘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좀 행복한 고민이죠.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뭘까라고 하면서 좀 궁금하고 좀 이 생각을 하니까 아이의 강점도 그렇지만 나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성장한다는 게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을 또 나라는 사람한테 적용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네, 오늘 좀 또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우리는 네, 갈 곳은 없고 갈 수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네, 이런 중에 집에서 아이들과 강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는요. 진정 이벤트는 이벤트 영상이 올라간 후 3일 동안 댓글을 받습니다. 3일이 지나면요, 종료가 되고요.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는 그 댓글 주신 거에 대댓글이 달릴 거예요. 거기서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안내대로 해주시면 네,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네, 많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